안녕하십니까. 당독서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건조해지는 이제 가을 날씨, 그다음에 이제 겨울 쪽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점점 이제 건조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구건조증이 생기는 원인들은 워낙 다양해서 많지만 이제 그 중에도 그 원리하고 왜 안구건조증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보완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불편하지 않고 쉽게 이런 건조한 날씨에 넘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구건조증 심한데 인공 눈물 말고 다른 대책은 없나요? 사실은 인공 눈물을 이제 계속 넣죠. 넣는데 인공 눈물은 이제 넣을 때만 반짝 조금 괜찮아지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인공 눈물에 넣는 횟수에 따라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안구건조증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심한 이제 환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구건조증은 환자의 한 절반 정도는 눈에 이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 마이봄샘, 우리 눈에 이 밑에 있는 마이봄샘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지질이 나오죠. 지방이 분비된다. 쉽게 말해 이게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눈물이 있는데 눈물의 맨 바깥에 층에 여기에 리피드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리피드 레이어라고 하는데, 여기가 얇은 막에 지질이 코팅이 된다. 이게 우리가 눈을 한번 껌뻑할 때마다 이제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지질이 쉽게 말해서 지질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지질막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껌뻑했다가 다음 껌뻑할 때까지 그 막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 눈물이 증발이 안 되는데, 이 막이 불안정하거나 충분한 그 지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막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물방울이 터지듯이 이게 터지게 되는 거죠. 터지게 되면 이제 수분이 빨리 증발이 돼서 이제 안구건조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마이봄샘에서 생성하는 지질 성분들이 제대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눈물이 되게 안정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업 타임이라 해서 이게 터지는 시간이 빠른 거죠. 너무 빨리 터지게 되면 눈물막은 사실 되게 얇아가지고 바로 휘발이 돼서 증발이 돼가지고 눈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뻑뻑하게 느껴지고, 이게 반복되면 이제 안구 표면이 이제 상처가 나고 염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지고, 그것이 이제 질환으로 가는 거고요. 또 안구건조증은 단순하게 눈물 분비만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흐려져서 잘못하면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빛의 굴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빛 반사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되게 민감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눈물의 양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해서 시야가 흐려지거나 빛의 굴절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빛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안구건조증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사실은 이렇게 안구건조증의 기본의 가장 핵심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 안구건조증은 젊은 사람들도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전자기기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실내가 워낙 건조하고 에어컨 같은 거, 히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안구건조증이 이제 호소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식이에서의 문제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식이하고 노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메노포스라고 해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특히 여성분들, 안구건조증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발생률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여성분 중에서도 갱년기
장애가 갱년기 이후에 그 전후부터 이후에 당뇨증 환자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 이제 호르몬 분비의 문제. 그래서 호르몬은 뭘 주로 이제 관여하냐? 아까처럼 마이봄샘에서 지질이 나오는 거를 핵심적으로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질 생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안구건증은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눈물 분비에 감소하고 과다한 눈물 증발로 인한 티어 필름의 눈물 필름의 불안정하다. 이런데 이게 과도한 증발, 요게 뭐냐면 아까처럼 눈물의 맨 바깥층에 있는 리피드층이 충분히 코팅이 안 돼 있고 불안정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그래서 이물감 증상이 쓰라리고 피곤하고 가렵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각막하고 결막에 손상이 와서 만성적인 그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걸로 이제 중증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에는 많이 보면서 리피드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뮤커스 레이어가 있고 눈물이가 그 각결막, 각막하고 결막, 특히 결막층에 이 고블렛이라고 하는 술장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에서 분비하는 점액성 물질이 이 각막의 그 조직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눈을 껌뻑껌뻑 하는 이때 이것이 한 번씩 이런 뮤신층이 없게 되면 바로 이게 마찰이 생겨서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뮤신층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눈물샘에서 라크리말 글랜드라고 눈물샘에서는 에큐스 성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주로 히아루론산이라든가 글리코사미노글리칸 같은 이제 고분자 다당 물질들이 나와서 눈물의 점도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위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 티어 레이어가 3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피드 레이어, 수용성 레이어, 그 다음에 뮤신 레이어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지 눈물층이 안정화되고 그래야지 안구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뮤신층. 근데 이게 그러면 이런 안구건증이 뮤신층이나 이런 에큐스 레이어라든가 리피드 레이어들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눈이 그러면 작동하는 거 어떻게 해서 눈물 분비가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 코니아에 보게 되면 센서리 너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경 센서가 있는 거예요. 신경 센서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여기 이 방에 들어왔더니 이 방이 무지무지하게 건조해요. 그러면 눈에서 이 센서가 이 방 지금 건조하네? 라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뇌에다가 뭘 전달하냐면 여기는 지금 건조해. 이런 이제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뇌에서 이 라크리말 글랜드, 눈물샘에다가 어떤 정보를 지시를 하냐면 야 지금 여기 많이 건조하거든. 눈물을 많이 만들어서 빨리 분비를 해서 눈물층을 안정화시켜. 이런 사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센서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뇌에서 눈물샘에다가 아까 이제 여기는 마이봄 같은 거 마이봄이 있는데 마이봄에다가도 똑같이 지시를 해가지고 리피드도 충분히 빨리 만들고 이거를 잘 만들어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것이 우리가 건조한 환경에 가든 뭐 이런 데 갔을 때 우리가 이 건조증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게 이런 원리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원인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아까 이제 호르몬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이제 음식, 이제 식생활 등 이런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게 되면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신경 너브, 센서리 너브가 신경 센서가
고장이 나죠. 이게 염증이거나 이런 활성산소 같은 거에 다음에 얘가 센서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센서가 오래되면 잘 작동이 안 하고 감도가 떨어지듯이 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고장나고.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뇌에다가 신호가 내가 지금 건조한 곳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장이 나서 제대로 정보를 현재 이 방에서의 건조한 정보를 안 주게 되죠. 그러면 원래 뇌는 정상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양 정도밖에 오달을 안 하는 거죠. 지시를 그렇게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지금 눈물의 증발 속도가 되게 빠르고 건조해서 눈물의 양과 마이봄샘에서 리피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명령을 뇌에서부터 전달을 못 받게 돼가지고 충분한 것이 눈물이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악화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계속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각막과 결막에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나면서 이제 따갑고 이물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안구건증이 이제 점점 중증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센서리 너브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거죠. 정상화시키려면 여기에 있는 염증을 빨리 어떻게든 1차적으로는 낮추게 되면 센서리 너브가 다시 복원이 되고 신경이 다시 복원이 돼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센서리 너브가 근데 영구적으로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고 특히 나이 든 상태에서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게 되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안구현증을 심하게 앓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센서리 너브가 복구가 안 돼서 다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또 회복이 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안구현증들을 겪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안구현증은 갱년기 전후에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이미 잘 보고가 됐어요. 보면 페리메노포즈라고 해서 이제 갱년기에 막 이제 들어서는 그 나이대, 그 주변 나이대하고 이제 갱년기 이후에 보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의 발병률이냐? 한 60%에서 한 70%도 60, 한 5, 6%. 거의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에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가 6명에서 7명 정도가 안구현증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갱년기하고 안구현증은 무지무지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특히 뭐냐? 마이봄샘에서 리피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비가 잘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냐? 그냥 정상이거나 그냥 약한 정도로 안구현증이 조금 심하진 않고 그냥 좀 있어. 그 정도가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더레이트. 난 안구현증이 있어서 불편해. 그리고 어디 특히 건조한 데 가면은 나는 힘들어. 이 정도의 그 안구현증 하는 것이 한 30%에서 한 41% 정도. 그죠? 이거는 이제 페리메노포즈나 포스트 메노포즈나 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으로 하는 게 한 12에서 한 21% 정도.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의 여성의 6명에서 7명 정도가 이 안구현증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중증화, 모더레이트로부터 이 중증화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거의 5, 60% 정도에서 안구현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생리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식물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유사체 같은 거 그런 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까처럼 지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이 마이봄샘에서 많이 나오는 지질은 인지질이거든요. 인지질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레신이라든가 포스파티딜콜린, 뭐 에탄올이라든가 레신 성분들을 갖다 콩이나 아니면 달걀과 같은 데 있는 계란 같은 데 있는 인지질들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하는 거를 늘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다음에 이제 센서리 너브를 회복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이 손상된 것이 다시 복원돼야지 이 센싱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그 기능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이나 갱년기 장애가 악물증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고 그래서 마이봄샘에 지질 생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눈물층이 안정화가 깨져서 브레이크업 타임이 짧아진다. 이것이 눈물을 한번 껌뻑했다가 다시 한번 껌뻑할 때까지 눈물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눈싸움 한다 그러죠. 눈싸움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때 눈싸움을 하다 보면 눈물이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는 이유가 뭐냐? 눈을 껌뻑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리피드층이 마이봄샘에서 리피드가 코팅이 돼 있는 것이 더 이상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것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물을 껌뻑하지 않으니까 라크리말 글랜드에서 눈물샘에서는 눈물은 나오는데 리피드층에서 마이봄샘에서 리피드는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눈물을 껌뻑거릴 때 이게 코팅이 되는 건데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눈싸움을 오랫동안 하면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되죠.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브레이크업 타임이 이것이 우리가 눈 껌뻑한 거 껌뻑한 사이에 그 사이에는 이 깨지지 말아야 되는데 눈물층이 이게 빨리 깨지는 거는 그만큼 리피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눈물 증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악물증이 오고 그러면 각결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센서리 너브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 눈물샘에서 눈물 분비가 줄어들고 그러면 안구염증의 염증이 심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해결하는 솔루션은 뭐냐? 여성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호르몬제를 주사를 맞거나 하게 되면 이제 암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이 뭐 파이토에스트로겐 같은 것들 이런 거 도와주는 뭐 여성 호르몬 정도는 아니지만 약하게 이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센서리 너브를 재생화해서 눈물 분비라든가 상처 치료든가 염증 회복을 잘 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학회, 저희 이제 약국 같은 데는 저희 학회 이제 당독소 연구에 가입해 있는 학회에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서비스가 돼 있어서 약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